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내 결혼식 전날 돌아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숙은 눈앞의 인물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오장수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던가. 장례식까지 치렀다. 관 속에 누워있던 그의 차가운 얼굴, 그 앞에서 절망의 눈물을 쏟으며 마지막 인사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얼굴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사라진 뒤 광숙은 오래도록 무너진 삶을 추슬렀다. 그리움과 죄책감, 책임감이 뒤엉킨 채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왔다. 그 무렵 한동석이 다가왔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람이었고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래서 광숙은 동석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오장수가 다시 돌아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한 모습으로. 광숙 씨 잘 있었어요? 오장수가 말했다. 광숙은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문이 막히고 생각마저 멈춘 듯 했다. 차라리 눈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나오지 않았다. 정말 장수 씨예요. 겨우 입을 열었다. 절박한 감정이 한 줄기 숨결에 실려 나온 말이었다. 오장수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표정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광숙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꿈은 아닌지, 꿈이 아니라면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왜 믿기지 않은 일이 생긴 건지. 내일은 동석과의 결혼식이었다.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고 오장수는 이미 지난 과거가 되어야 할 사람이었다. 오장수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집안은 온통 결혼 준비로 떠들썩했다. 동석과 광숙은 물론이고 천수와 미순, 흥수와 옥분, 범수와 세리 그리고 하니, 강수 그리고 결의와 봄이 심지어 박정수 여사, 술도가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내일 있을 결혼식을 분주하게 준비하며 축하하고 있었다. 식장 동선부터 식순, 손님 좌석 배치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웃음과 설렘이 가득한 분위기였다. 광숙은 그 모든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설레는 들뜬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그때였다. 아무런 예고 없이 현관이 열렸고 그 문으로 익숙하면서도 믿기 힘든 얼굴이 나타났다. 오장수. 모두의 대화가 멎었고 눈이 커졌다. 몇몇은 숨을 들이마신 채 얼어붙었고 일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오장수는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들 뭐하고 있었어? 내가 반갑지 않아?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숨죽인 채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광숙도 마찬가지였다. 오장수의 얼굴은 여전히 익숙했고 그의 목소리는 잊지 못할 만큼 또렷했지만 그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색한 분위기에 장수가 먼저 말을 꺼내보았다. 이 분위기 뭐야?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 뭔가 매우 기쁜 일이 있나 보네. 그때 흥수가 장수에게 달려가 안겼다. 형, 진짜 형이야? 그 뒤를 따라 천수, 범수, 강수 모두 달려가 정말인지 만져보고 안아보며 반겼다. 장수도 매우 반가워하며 형제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그제야 뒤에 서 있던 동석이 보였다. 저분은 누구? 천수가 말했다. LX 호텔 회장님이셔. 장수는 매우 놀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내일 결혼식이 있어 회장님. 흥수가 매우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다. 오장수는 마치 모르는 척 웃으며 물었지만 그때 눈에 들어온 모든 것이 동석과 광숙이 결혼하는 사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광숙의 손에 들려있는 웨딩드레스, 동석이 입은 턱시도, 미순과 옥순 손에 들려있는 드레스 장신구, 가족들의 손에 들려있는 초대장 그리고 결정적인 광숙과 동석의 커플링.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다. 설마 내일 결혼한다는 게. 광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말 대신 침묵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오장수의 눈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듯 한 발짝 물러섰고 고개를 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없는 동안 광숙 씨는 나와 똑같이 시간이 멈췄을 줄 알았어. 적어도 광숙 씨만큼은 날 기다렸을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 광숙 씨만 생각하면서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이유는 그거 하나였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가족들은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오장수가 견뎌온 시간미. 그의 말 속에서 너무도 절절하게 전해졌다. 이 결혼 어떻게 결정된 거야? 한 번이라도 나를 떠올리긴 했어. 내 장례식까지 치른 거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너까지 날 잊은 거야. 그 순간 광숙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잊은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야. 당신은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갔고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 당신을 보내던 그날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근데 시간이 흘렀고 나는 살아야 했어. 서로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두 사람 사이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한 채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는 그 숨막히는 어색한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한동석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광숙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광숙은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그녀는 동석의 손을 꼭 쥐었다. 그 모습을 본 오장수는 미세하게 떨리는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광숙은 눈을 감았다. 그가 겪었을 절망을 외면할 수 없었지만 이제 자신은 현재를 선택해야 했다. 그날 오후 광숙은 마음을 가다듬고 장수를 찾아갔다. 장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난 정말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오장수는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편으론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내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 현실과 직면하였다. 하지만 광숙은 더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이윽고 오장수는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실종된 것도 떠난 것도 아니었다. 독고탁에게 감금당한 것이었다. 신라 주조의 비리와 공금 횡령을 숨기기 위해 독고탁은 오장수를 완전히 격리시켰다고 했다. 가족조차 속였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했으며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광숙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 몇 해의 시간이 모두 조작 위에 놓여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오장수가 풀려난 이유였다. 독고탁이 신라주조 대표직에서 해임되면서 더는 감금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세리와 범수의 관계를 방해하고 싶었던 그의 질투심이 오장수를 돌아오게 만든 것이었다. 장수와의 대화 후 돌아온 광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생각을 정리했다. 오장수에 대한 연민은 있었지만 사랑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삶은 동석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그리고 동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석 씨자요? 걱정 말아요. 나는 결혼식장에 갈 거예요. 동석 씨와 약속한 대로 결심을 굳힌 광숙은 아침이 발자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앞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내면은 여전히 두려웠다. 동석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 따뜻한 손끝에서 광숙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오장수가 결혼식장에 나타날까?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떨려왔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결혼식이 한창일 때 오장수가 예식장 문을 활짝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을 본 광숙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람들이 술렁였고 당황한 얼굴들이 이곳저곳에 보였다. 이 결혼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저 여자는 내 와이프야. 온몸으로 결혼식을 맞고 동석에게서 광숙의 손을 가로채 그녀를 예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나 이건 장수의 상상이었다. 장수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이 장면을 상상했지만 이 결혼을 깨트릴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어젯밤 동생들에게 들은 그간의 이야기에 광숙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장수는 조용히 예식장 가장 구석진 뒤편에 섰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때 광숙과 눈이 마주쳤다. 광숙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축하해, 행복해야 해. 그 짧은 한마디에 광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 모든 원망과 슬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예식이 끝난 뒤 오장수는 동생들을 불러 모았다. 광숙이 독수리 술도가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하며 앞으로 장광주의 수익 일부를 그녀에게 돌리겠다고 했다. 이는 그의 마지막 배려이자 사죄였다. 그리고 광숙에게는 더 이상 독수리 술도가에 오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나 역시나 광숙은 자신은 아직 오씨 가족으로 남고 싶었다.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에요. 난 그냥 이 가족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제발 그걸 막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장수씨. 오장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러자 광숙은 제발 내가 이 가족들과 계속 함께하게 해줘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광숙은 눈을 떴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창밖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옷걸이엔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고 시계는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임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단지 꿈이었을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암시하는 경고였을까? 예식장 입구 쪽
누군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예상으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방영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